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수도권의 전셋값이 지난해 6월부터 오르고 있는 와중에 시장 전문가들은 고금리의 주택 구입 자금을 빌리기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이 매매 대신 전세를 선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첫 번째 변곡점으로 불리는 설 명절 이후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 홍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 연휴 이후 상반기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일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집값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내놨습니다. 전셋값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주택 매수 시점을 묻는 질문에서는 올 하반기가 적합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스토마토가 부동산 전문가 5명을 대상으로 이번 설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을 조사한 결과 5명 중 3명은 설 이후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금리 기조와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상반기 내 금리 인하가 제한적인 데다 경기 회복도 미미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나머지 2명은 1% 이내의 상승이 예상되나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 내에 한정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모든 전문가가 전셋값은 설 이후에도 수도권 중심으로 상승이 연내 지속될 것으로 봤습니다. 빌라왕 사태 이후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집값 약세에 따른 매매 기피 현상 확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크고 경기 회복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올해 하반기가 무주택자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적기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뉴스토마토 홍련입니다. 서울 내 도시정비 사업장 곳곳에서 사업 주체 간 갈등으로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자재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으로 시공사와 조합 측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각종 이권을 놓고도 조합과 조합원 간, 조합과 지방자치단체 간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현장에서 사업 주체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상승을 두고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은 물론 조합과 조합, 조합과 지자체 간 갈등까지 번지는 양상입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 재건축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최근 조합에 공사비를 기존 2조 6,363억 원에서 4조 775억 원으로 올려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처럼 현대건설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이유는 물가 상승과 설계 변경 때문입니다. 이에 평당 공사비가 829만 원에 이르자 조합 측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공사비 증액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너무 과도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조합 간 갈등으로 인해 공사장의 문을 닫은 곳도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 대조 1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비 갈등으로 인해 조합과 조합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조합 수뇌부 공백으로 공사가 한 달 넘게 중단됐습니다. 조합장의 직무정지와 직무대행 체제를 놓고 법적인 다툼이 이어지면서 공사 재개 시점은 여전히 요원합니다. 조합과 지자체가 갈등을 빚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부가현 2구역 조합은 서대문구청과 이른바 1+1 주택 공급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추가주택에 대해 조합 측은 사업성이 높은 일반 분양가 90% 안을, 서대문구청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원 분양가 공급안을 주장하며 양측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늘어난 공사비로 인해 갈등을 빚는 사업장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조합원의 운영비 부담 상승은 물론 해당 지역의 사회 문제로도 퍼질 우려가 존재합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원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으로 지난해 주요 건설사들의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 뒷걸음질 쳤습니다. 선방한 실적과 별개로 영업이익률이 감소한 것은 자재값 등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경기 침체, PF 부실과 미분양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주요 건설사들은 올해 수주 목표액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습니다. 주택 사업보다는 해외 사업 비중을 높이며 내실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율을 나타내는 영업이익률 부진 현상이 뚜렷한데 업계는 건설사 영업이익률 하락 요인으로 자재값 인상, 고금리, 인플레이션 등을 꼽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5일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을 발표한 이후 서부 이천동을 중심으로 노후화된 주택단지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부이촌동은 2007년 당시 오세훈 시장이 국제업무지구 개발 프로젝트의 서부이촌동을 포함해 민간 통합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이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보상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사업이 흐지부지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서울시가 서부이촌동 아파트 지구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이촌 아파트 지구 지구단위 계획안을 수정 가결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서울시의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 발표로 인근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의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 발표로 노후화된 서부이촌동이 새로운 한강 랜드마크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10년간 표류하던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이 본격화합니다. 최대 용적률 1,700%를 적용받는 높이 100층 내외 랜드마크가 들어서고 약 50만 제곱미터의 녹지가 조성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역에서 코레일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구역의 주된 용도에 따라 3개 존으로 구분하는데 국제업무존은 기존 용도지역 제3종 일반주거에서 중심 상업지역으로 상향해 최대 용적률 1,700%까지 부여해 고밀 복합 개발을 유도합니다. 업무복합 업무지원존은 일반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전체 사업지구 평균 용적률 900% 수준이 되도록 계획했습니다. 업무 복합 지역에는 보행 전망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시설 등을 마련하고 업무 지원 지역엔 주거와 교육문화 시설이 들어섭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특징 중 하나는 지하부터 지상, 공중에 이르기까지 공간 전체를 입체적으로 활용해 사업 부지 면적 49만 5천 제곱미터의 100% 수준에 해당하는 녹지를 확보한 것입니다. 시는 2025년 하반기 기반시설 착공을 시작으로 2030년대 초반에는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지표를 통해 부동산 시황을 살펴보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송정은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입니다. 지표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의 주요 흐름을 분석하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전주 대비 하락폭은 축소됐지만 매매가 하락세는 여전합니다. 전세 가격은 지난주와 같은 0.01%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먼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 대비 0.04% 하락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 하락세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주 연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도 11주 연속 떨어지는 중입니다. 통계 공표 지역 전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한 지역은 28곳에서 25곳으로 줄었습니다. 하락 지역도 148곳에서 141곳으로 감소했습니다. 다만 보합세를 기록한 지역이 2곳에서 12곳으로 크게 늘어난 것이 눈에 띕니다. 지역별로 자세한 수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2월 2주차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마이너스 0.04%로 지난주 마이너스 0.06%보다 하락폭이 줄었습니다. 수도권과 서울은 각각 0.04%, 0.03%의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5대 광역시는 지난주 마이너스 0.09%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06%, 세종은 마이너스 0.32%에서 마이너스 0.03%로 하락폭 감소가 두드러집니다. 2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은 일부 선호단지에서 소폭 매매가 상승 현상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설 명절 연휴가 끼면서 매수 문의는 한산했고 거래 관망세도 여전합니다. 서울 전체는 급매물 위주의 거래와 매물가격 하향 조정이 겹치면서 하락세는 유지됐습니다. 서울 강북 지역 14개 구는 전주 대비 0.04% 하락했습니다. 중구는 단지별 혼조세를 보이면서 보합 전환했습니다. 도봉구는 방학과 도봉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0.10%, 은평구는 불광 녹번동 위주로 0.06%, 중랑구는 신내 상봉동 대단지 위주로 0.05%, 성동구는 옥수와 하왕십리동 주요단지 위주로 0.05% 하락했습니다. 강남 11개 구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주보다 0.02% 떨어졌습니다.
이 송파는 오금, 송파, 장지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상승하면서 0.00% 보합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관악구는 봉천, 신림동 대단지 위주로 0.06%, 금천구는 독산, 가산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0.05%, 서초구는 잠원, 서초동 구축 위주로 0.04% 지난주보다 떨어졌습니다.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 매매가 변화폭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은 2월 둘째 주 마이너스 0.02%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2월 첫째 주에 기록한 마이너스 0.05%보다는 하락폭이 줄었습니다. 인천 중구는 전주 대비 아파트 매매가가 0.04% 올랐습니다. 개발 사업 기대감에 운남, 운서, 신흥동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계양구는 계산, 작전동 구축 위주로 0.06%, 부평구는 입주 물량 영향이 있는 산곡, 청천동 위주로 0.04%, 미추홀구는 숭이, 용현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0.03% 하락했습니다. 경기 지역도 하락폭이 줄었습니다. 2월 2주차 경기 아파트 매매가는 마이너스 0.05%를 기록하며 2월 첫째 주 하락폭인 마이너스 0.08%보다 0.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교통 호재와 서울 편입 이슈가 있는 고양과 김포에서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양 덕양구는 도내 행신동 위주로 0.09%, 김포시는 운양, 사우동 중대형 규모 위주로 0.08% 전주 대비 올랐습니다. 한편 성남 중원구는 매물가격 하향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도촌 여수동 위주로 0.16%, 남양주시는 화도, 퇴계원읍 구축 위주로 0.15%, 고양 일산 동구는 중산 식사동 위주로 0.14%, 안성시는 입주 물량 영향이 있는 당황동과 공도읍 위주로 0.14% 하락했습니다. 5대 광역시와 세종 8개도 모두 전주 대비 아파트 매매가가 떨어졌습니다. 다만 지역별 혼조세를 보이면서 5대 광역시와 세종의 경우 전주 대비 하락폭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5대 광역시는 지난주보다 0.06% 떨어지면서 2월 1주차보다 하락폭을 줄였습니다. 최근 청약 흥행에 빨간불이 들어온 부산과 대구 모두 전주 대비 각각 0.07%, 0.12% 떨어졌습니다. 다만 두 지역 모두 2월 첫째 주 하락폭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세종 아파트 매매가 변화폭이 눈에 띕니다. 세종은 2월 1주차에 마이너스 0.32%의 하락폭을 기록했는데 2월 2주차에는 마이너스 0.03%로 하락폭을 크게 줄였습니다. 소정동과 다정동, 고운동 위주로 지역별 혼조세를 보인 것이 하락폭 축소의 원인으로 보입니다. 8개 도 중에서는 강원도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으며 경북은 보합세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2월 1주차와 동일하게 0.01% 소폭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전세값 상승폭은 커졌는데 서울과 지방의 상승폭은 축소되는 등 지역별로 유의미한 특징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의 경우 매수 대기자의 전세 수요 전환은 물론 3월 신학기 개강과 개학을 대비한 이주 수요 증가가 있기 때문에 학군과 역세권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월 2주차는 설 연휴 명절 여파로 상승폭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2월 둘째 주 서울 강북 14개구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보다 0.08% 올랐습니다. 성동구는 옥소와 하왕십리동 대단지 위주로 0.24%, 광진구는 자양, 광장동 위주로 0.16%, 노원구는 공릉, 월계동, 소형 평형 위주로 0.10%, 중랑구는 면목, 신내동 위주로 0.09%, 은평구는 응암, 수색동, 대단지 위주로 0.09% 상승했습니다. 서울 강남 11개구 전세 가격은 0.03% 상승했습니다. 금천구는 독산과 시흥동 위주로 0.08%, 영등포구는 신길, 당산동 대단지 위주로 0.07%, 양천구는 목동과 신정동 위주로 0.05%, 동작구는 상도, 사당동 주요 단지 위주로 0.05%, 구로구는 구로, 고척동 위주로 0.03% 올랐습니다. 인천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06% 상승했습니다. 연수구는 송도, 청학, 연수동 위주로 0.11%, 서구는 원당, 청라, 왕길동 위주로 0.11%, 남동구는 논현, 만수, 간석동 위주로 0.07%, 부평구는 갈산, 청천, 삼산동 위주로 0.04%, 동구는 화수, 송림동 위주로 0.02%,
미추홀구는 용현, 주안동 위주로 0.02%, 계양구는 오류, 동양동 위주로 0.02%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경기 지역은 지난주보다 상승폭을 키운 0.04%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파주와 안성, 과천의 경우는 전셋값이 전주 대비 떨어졌습니다. 파주시는 문산읍, 야당, 와동동 위주로 0.22%, 안성시는 대덕면, 중리동, 공덕 위주로 0.17%, 과천시는 벼량, 부림동 위주로 0.12% 전주 대비 하락했습니다. 반면 수원 영통구는 메탄, 하동, 원천동 위주로 0.25%, 부천 오정구는 오정, 여월동 위주로 0.25%, 고양 덕양구는 토당, 도내, 행신동 위주로 0.24% 전셋값이 올랐습니다. 서울과 수도권과 달리 2월 2주차 지방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마이너스 0.03%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입주 물량은 적고 거래량마저 줄어들면서 이 지방아파트 전세 가격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세값 하락폭은 줄어들고 있다는 점 눈여겨봐야겠습니다. 5대 광역시는 전주 대비 0.03%, 세종은 0.19%, 8개 도는 0.01% 전세값이 하락했습니다. 주요 지역별로는 대구의 전세 가격이 마이너스 0.12%에서 마이너스 0.10%로 하락폭이 줄어들었습니다. 부산도 마이너스 0.07%에서 마이너스 0.05%로 하락폭이 감소했습니다. 8개 도 중에서는 전북, 강원, 전남이 전주 대비 전세 가격이 올랐습니다. 충북은 상승해서 보합으로 전환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거래 가격 하락은 물론 특히 거래량 감소가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부동산 매매 거래량이 국토부가 실거래가를 공개한 2006년 이후 가장 낮았다는 조사도 발표됐습니다. 부동산 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를 찍었던 지난 2020년부터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다만 아파트,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입지단지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이른바 주요 입지에서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사례도 종종 나오고 있고,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따라 주요 지역의 도시정비 사업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양천구 목동의 경우 신시가지 내 모든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미니 신도시급 재건축 청사진을 그릴 수 있게 돼 향후 인근 지역 집값이 다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시황이었습니다. 청약 캘린더 시간입니다. 저희와 함께 이번 주 화제의 청약 일정들 확인해 보시죠. 송정은 기자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청약 일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은 일기 신도시 안양 평촌 신도시와 광주광역시 그리고 충남 천안시에서 분양 예정인 이 단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촌 신도시의 다음 달 분양 예정인 이편한 세상 평촌 어반밸리입니다. DL건설이 시공하는 이 단지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33-3번지 일원에 들어설 예정인데요. 이 부지가 과거 LG 연구소가 있던 자리입니다. 지하 3층에서 최대 지상 20층 6개 동 총 458가구 규모로 조성됩니다. 이 458가구 모두 일반 분양 물량입니다. 이 단지는 지하철 1, 4호선 금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향후 GTX C노선과 동탄과 인덕원을 연결하는 동인선도 지날 예정인 만큼 교통 편의성 향상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주변 학군이 우수한 편입니다. 이 단지에 호원초를 품은 초품화 단지이기도 한데요. 이외에 호계중, 신기중, 대한여중을 비롯해 평촌고, 배경고, 동안고, 평촌과학기술고 등도 단지 주변에 위치했습니다. 이 평촌 학원가도 반경 2km 내에 있습니다. 네, 주변 인프라로는 홈플러스, AK플라자, 롯데백화점, 뉴코아 아울렛 등이 있습니다. LS 일렉트릭 본사와 글로벌 R&D 캠퍼스, 안양국제유통단지, 안양 IT단지 등을 통한 배후 효과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특화 설계인 시트하우스가 단지에 적용됩니다. 이 시트하우스는 가변형 구조와 최적의 주거 동선으로 설계된 라이프스타일 맞춤 주거 플랫폼입니다. 또 일부 세대를 제외하고는 입구에는 다양한 물품을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대형 현관 팬트리가 설치됩니다. 올 초에 발표된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일기신도시 특별법이라고 하죠.
해당 법안이 발표된 이후 일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평촌 신도시는 다소 좀 비껴가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평촌의 경우 우수한 학군과 전국에서 손꼽히는 학원가 등 이른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가 있는 만큼 평촌에서 분양하는 신축 단지에 대한 관심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단지는 다음 달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합니다. 분양 관련 공고는 이번 달 말에 나온다고 하니까요. 수요자들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촌은 일기 신도시인 만큼 이미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곳이죠. 이런 곳에 들어서는 신축 아파트인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또 어디로 가볼까요? 네, 이어서 광주광역시에 분양하는 위파크 일곡공원입니다. 라인건설과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는 이 아파트는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700번지 1원에 들어섭니다. 단지는 총 1,004가구로 분양되는데 이 중 일반 분양이 903가구, 임대가 101가구입니다.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 12개 동이며 주차 대수가 가구당 1.5대로 넉넉한 편입니다. 전용 면적별로는 84제곱미터 675가구, 138제곱미터 228가구입니다. 이 단지는 상당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3.3제곱미터 평당 분양가가 1,600만 원대로 책정이 됐는데요. 33평형을 기준으로 하면 약 5억 원 중반대입니다. 물론 이 가격도 결코 저렴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광주 인근에서 분양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분양가가 1,900만 원에 육박하는 것을 감안하면 경쟁력이 있는 편이겠죠. 이 아파트가 들어설 일곡공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에서도 규모가 큰 약 100만여 제곱미터의 초대형 공원으로 조성됩니다. 숲세권 아파트로서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내 명문 학군으로 꼽히는 일곡지구가 근접했습니다. 단지 반경 1km 도보 통합거리에 일동 초중, 일곡 초중, 일신 초중, 국제고 등 13개 학교가 밀집해 있습니다. 학부모들에게는 학교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게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교통 요건으로는 광주 지하철 2호선 1공역이 단지 약 300m 이내에 예정돼 있고 서광주 IC와 양일로, 빛고울대로, 우치로 등 광주 안팎을 잇는 도로망이 갖춰져 있습니다. 주변 인프라로는 일곡지구 내 대형마트와 백화점, 관공서와 병원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약 일정은 2월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 1순위, 21일 2순위, 27일 당첨자 발표 순으로 진행됩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6년 10월입니다. 분양가 경쟁력이 돋보이는 단지입니다. 위파크 일곡공원 만나봤고요. 자,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 네, 다음은 GTX 노선 등 다양한 교통 호재가 예정된 충남 천안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두정역은 충남 천안 서북구 두정동 일원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11개 동,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에서 170제곱미터, 총 997가구 규모로 조성됩니다. 이 997가구 모두 일반 분양 물량이고요. 이 선호도가 높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를 주력으로 전용 면적 148제곱미터에서 170제곱미터 이 대형 타입의 펜트하우스 30가구는 두정동 일대에 처음으로 선보여지는 최상층 복층형 구조입니다. 최근 천안하면은 이 교통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지난달 정부가 GTX 2기 청사진을 발표했는데요. 기존 경기도 양주와 수원을 잇는 GTX-C 노선 연장안에 이 천안이 포함됐습니다. 단지 이름에 두정역이 포함된 만큼 1호선 두정역, 역세권 단지입니다. GTX-C 노선이 통과할 예정인 천안역과는 한정거장 거리입니다. 두정역 인근에는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등 쇼핑시설이 위치했고 희망초를 비롯해 인근 북일고, 북일여고, 단국대 천안 캠퍼스 등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단지 내에는 티하우스, 수변 놀이터, 골프하우스, 힐스 라운지 등 이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청약 일정은 2월 23일 모델하우스 오픈을 시작으로 26일 특별공급, 27일 1순위, 28일 2순위 청약 예정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5년 3월입니다. 부동산 가치와 교통 여건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다양한 교통 호재를 품고 있는 세 번째 단지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요. 이번 주에 당첨자 발표 앞둔 또 단지 만나볼까요? 네, 당첨자 발표 단지 중 주목할 곳은 최근 정비 사업을 통해 새로운 주거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는 부산 양정동 일대에 공급되는 아파트입니다. 두산건설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에 공급하는 두산 위브 더 제니스 센트럴 양정인데요.
최근 부산 양정동 일대는 대규모 정비 사업이 진행되면서 향후 약 19,000가구가 들어서는 신흥 주거지가 될 예정입니다. 최근 시민공원 5개 구역 재정비 촉진지구를 비롯해서 양정동과 연산동 일대 20여 개 곳에서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단지는 지하 5층에서 지상 최고 36층, 2개 동 총 264가구로 조성됩니다. 아파트 244가구는 전용 면적 59에서 76제곱미터로 구성됐고요. 여기에 주거형 오피스텔 20실이 있습니다. 부산 중심 생활권에 속해 있는 만큼 다양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청, 연제구청, 경찰청 등 행정 중심지인 연산 생활권이 가깝고요. 서면, 부전 생활권도 인접해 있어서 백화점과 병원, 금융시설을 이용하기 용이합니다. 학군의 경우 양정초와 양성초가 인근에 있고 반경 1km 내에 10여 개 초중 고교가 있습니다. 대규모 광장인 송상현 광장과 황령산도 인접했습니다.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이 도보로 5분 거리입니다. 교통망은 향후 더 개선될 전망인데요. 황령 3터널이 2030년 개통 예정이고 부산형 광역 급행철도인 BUTX 정거장에 부전역이 추가됐습니다. 이 단지와 부전역 간 거리는 약 1.5km입니다. 이 단지는 사물인터넷 플랫폼 스마트싱스를 활용한 스마트 아파트로 공급됩니다. 음성인식으로 삼성냉장고나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고요. 위치 기반 서비스인 지오펜스로 엘리베이터 자동 호출도 가능합니다. 청약 당첨자 발표는 오는 2월 19일입니다. 정당 계약은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진행됩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5년 4월 1일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청약 일정 살펴봤습니다. 청약 캘린더 송정은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동산 시황센터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